우리 당 의원님들이 목소리를 듣는 어쭈구리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어쭈구리를 몇 번을 사용하시는지 한번 제가 세어보겠습니다. 1986년에 30회 행정고시에 합격을 하시고 평생 청렴하게 공직생활을 하시다가 자, 외모를 보면요. 정말 나 정말 깨끗해요가 딱 보이시는 분. 휴대전화를 2개를 들고 다니셔서 제가 질문을 했더니 이게 혹시 이상한 사생활이 아니냐라고 했더니 하나로는 책을 보신다고 하시는 분, 영어 회화를 항상 공부하신다고 하시는 분. 자, 제가 너무 자랑을 했습니까? 제 느낌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구 북부갑의 정태옥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틀린 거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핸드폰을 2개를 들고 다니셔서 사실 제가 좀 저분 혹시 보통 이제 핸드폰을 1개는 보안용이라 하고 하는데 네. 저는 그런 게 아니고 2개가 다 구글로 저기 돼 있습니다. 연동돼 있습니다. 예. 2개가 내용이 완전히 같습니다. 그 문자가 와도 다 똑같이 오나요? 문자는 이제 각각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되는데 연락처도 똑같고 카톡도 뭐 이제 둘 다 가입돼 있고 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일정표가 양쪽에 다 연동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화를 받으면서 그 일정을 확인할 경우도 일의 있고, 효율성이네요. 이래 되고 그 다음 또 이제 지금은 좀 잦아들었습니다만은 한동안 문자 폭탄이나 전화 폭탄이 온 적이 있어가 핸드폰이 제 명함에 들어있는 핸드폰 번호는 어떨 때는 때로 먹통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마비에 걸려요. 예, 네. 워낙 이제 전화가 네. 많이 오거나 할 때 그때 이제 급할 때는 제 이제 보좌진이나 또 가까운 사람들은 또 서브폰으로 전화하면은 네. 이제 연결되고 그리고 되고 또 아까 우리 유해 교수님 이야기하셨듯이 저는 핸드폰으로 이제 일정도 확인하고 하지만은 평일 때 책을 다운받아 이북을 다운받아 가지고 핸드폰을 보고 읽기도 하고 네. 핸드폰으로 또 인터넷도 많이 보고 네. 이러다니까 뭐 배터리가 간다든지 이렇게 그럼 다른 걸 얼른 그러니까 딴 거로 언제든지 2개를 쓰면서 지금 현재 삼성 휴대폰은 배터리를 별로 여분으로 가져다니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를 즉시 충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그렇습니까? 예. 제 건 좀 옛날 거라서. 배터리를 교환하지 못하고. 네. 이제 여분의 배터리를 또 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아예 2개를 그래요? 가지고 다니면. 저는 좀 옛날 거예요. 지금 폰 사태 나고 난 뒤에 못 바꾸고 계속 옛날 걸 쓰고 있는데 저는 항상 핸드폰 옆에 저도 하나를 달고 다녀요. 그렇죠. 이만한 배터리를 큰 걸 꽂고 그러니까 다녀요. 아예 이제 아예 2개를 갖고 다니면 이제 어쨌든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그래서 많습니다. 저는 의원님한테 연락을 드릴 때 참 애매해요. 예. 어떤 번호로 해야지만 빨리 연락이 닿을까? 어느 쪽으로 해도 다 연락 항상 같이 가지고 다니니까. 그렇습니까? 그거는 뭐 별로 어디라도 다 어느 곳으로 해도 어느 곳으로 해도 괜찮습니까? 관계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모셨는데 우리 코너가 어떤 코너인지 알고 계시죠? 글쎄 정확히는 모르고 그냥 유 교수님 오시라 하면 저는 집에서는 애엄마가 시키면 다 하듯이 우리 이 자리에서는 또 유 교수님 시키면 다 해야 되는 걸로 알고 그래. 아니 갑자기 그런 멘트를 하시니까 제가 지금 그 다음 멘트를 이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 코너의 룰이 있어요. 누군가를 어쭈구리라고 일단 말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쭈구리를 우리 대표님께서는 원내대표님께서는 한 8번을 쓰셨고요. 그 다음날 나오신 함준규 의원님도 거의 9번을 쓰셨고요. 그 다음에 오신 정용기 의원님은 좀 작게 쓰셨지만 굉장히 차분하게 어쭈구리 욕을 해주고 가셨어요. 흉을 보셨어요. 어쭈구리가 욕하는 말입니까? 그냥 그런 거죠. 웃기고 있네? 아이고 정말 네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이렇게 대놓고 풍자하는 거죠. 욕이라고 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숫자로 말하는 그런 욕 아니고요. 풍자? 예. 근데 자 오늘 준비해 주셨습니까? 누구로 해 주셨습니까? 뭐 저야 이제 자유한국당 원내 대변인으로서 이야기한다면은 핫 이슈가 문재인 민주당 뭐 살상 후보 그러니까 전 대표 전 대표 그분에 대해서 참 하고 싶은 일이 많죠. 그런데 지금 참 요즘 하고 싶은 게 많죠. 하고 싶은 말이 많죠. 그분에 하십시오. 대해서 하십시오. 그럴 때 마음껏 하십시오. 그래. 어떤 부분입니까? 여러 장면이 있는데
그렇게 다 하락하니까 이게 또 머리가 정리가 안 되는데. 그 군복무 이야기 꼭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이제 그분이 내놓은 정책들 중에 네.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지금은 이슈가 별로 안 돼 이제 잦아들었는데 한 두세 달 전에만 해도 군 복무 기간을 지금 현재 22개월에서 뭐 20개월로 줄이고 결국 1년 이내로 줄일 수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이미 벌써 잊어버린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러니까, 잊어버렸어요. 네. 그런데 그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하겠는가 네. 이런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은 정말 만약이란 말이 어쩌구리 말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그 부분 좀 용기 있게 예. 크게 해주세요. 예. 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얌전하게 하시면. 그래도 그분은 이제 연세 있는 분한테 너무 내가 대드는 것 같아가지고. 네. 너무 뭐 요즘 이제 민주당이 하는 게 보면 어쩌구리 그 정권을 다 잡은 듯이. 두 번 썼습니다. 어쩌구리. 네. 잡은 듯이 하는데. 네. 어쨌든 대통령이 되면은 김정은이로부터 먼저 만나겠다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렇죠. 그럼 어쩌구리 세 번째인가요? 예. 그리고 또 그 사드 문제에 대해서 그 굉장히 이제 불명확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첫 번째 내가 사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면 사드의 본질이 뭐냐에 대해서 그것이 북핵을 방어용이다 아니면은 뭐 그렇지 않다. 주한 미군을 방어한 용이다. 또 일부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은 심지어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는 뭐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자리는 약간 여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국하고 중국의 이 5천년 역사를 내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내가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5천년 역사 동안에 통일된 하나의 그 패턴이 있는데 중국이 대륙이 혼란한 것을 통일하고 힘을 갖추면 반드시 한반도를 침략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역사가 그렇게 반복이 되었나요? 정확하게 반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대륙을 가장 최초로 통일한 것은 물론 진시황입니다. 춘추 전국을 통일했지만 그러나 진시황이 가진 왕은 이에 호해까지 해가지고 3대 아주 짧은 그 시기까지 합쳐봐야 24년 만에 멸망하고 실질적으로 통일한 것은 한나라입니다. 한나라. 네. 한나라의 그 한무제 이후에 이제 그 무제가 바로 우리나라를 침략한 것이 최초의 침략이 BC 108년에 그 고조선을 침략해가지고 했습니다. 그것이 한반도에 미친 영향이 뭐냐면은 BC 108년에 막 우리나라는 겨우 그 부족 사회에서 고대 국가로 막 성장하고 있는 고조선을 침략함으로 인해서 한나라가 한반도에 4개의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그게 낭랑, 현도 뭐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고대 국가는 그로부터 약 500년이 늦어집니다. 고대 국가 성립이. 우리가 고대 국가를 성립하려고 하면은 고구려 같은 경우는 소수리망 200년대, 230년대.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다 외우고 계세요? 그리고 그게 밑에 자료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다 외우고 계십니까? 이 신라 같은 경우 법흥왕 때 430년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 됐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고대 국가가 성립됐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결국 BC 108년에 고조선이 망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반도에 약 500년 정도 고대 국가 성립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나름대로 고구려 벽제 신라가 나라가 정립되어 가는 시점에 중국은 한나라가 멸망하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나라가 멸망할 때가 보통 삼국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관우도 나오고 조조도 나오고 하는 그러고 난 다음에 영화도 많이 나오는 장면. 그게 이제 혼란의 시기를 위진남북조 시대라 그럽니다. 중국이 약 100년간 엄청난 혼란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거를 통일한 것이 수나라였고 그 수나라가 고구려를 2번이나 세게 공격을 침략했지만 실패했지만은 결국에는 수나라가 금방 망합니다. 망하고 당나라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그 우리 당고종이죠. 그러나 실제로 당고종은 형식상이고 실제 권한을 가진 측천무 때 결국
백제를 멸망시킵니다. 그게 660년이고 네. 고구려를 또 멸망시킨 게 668년입니다. 네. 그래 되고 다시 이제 그 신라도 자기들 입장에서는 식민지로가 신라 왕을 그 계림도독으로 임명하는 식민지 이제 총독으로 임명하는 것을 거절하고 결국 신라가 전 힘을 다해가 당나라 싸움으로써 그냥 한반도 이남만 겨우 지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두 번째 결국 5대 19의 혼란을 통일했는 수나라와 당나라가 결국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켰다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역사고, 그 다음 그 이후에 또 이제 그 송나라 때 있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의 그 혼란 시대를 그 후에 5대 19국으로 또 혼란 시기를 통일한 것이 여러 번 있었지만은 그 원나라가 들어서면서 네. 또 우리 그 뭡니까 고려를 엄청나게 침략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실상 식민지가 됐고 부마국이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그다음 명나라가 들었었죠. 명나라가 들어섰을 때에 그 이제 우리는 원나라하고 명나라가 이 바뀔 때 겨우 고려에서 조선으로 정권 교체가 가능했어요. 네. 그리고 청나라가 들었을 때 또 침략을 한번 세게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6.25 사변 때 사실상 유엔군이 압록강까지 진격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통일을 눈앞에 있을 때 중국이 그 공산 정권이 들어서고 5년 만에 결국 우리나라를 또 침공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시 6.25 때에 통일의 호기를 또 놓칩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남한이 경제적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이 모택동이 집권한 이후에 문화대혁명 시기에 혼란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했는 겁니다. 아, 진짜 역사를 쭉 예. 따라가 보니까 그게 맞물려 돌아가네요. 그렇죠. 그래 네. 되면은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우리가 하는 거는 중국이 문화대혁명을 그 극복하고 등소평이 이제 그 뭐 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하면서 경제 발전을 시키고 중국 대륙을 완전히 추스리고 나니까 이제는 그 대세를 외국으로 뻘치고 싶은데 그것이 바로 이 한반도라는 겁니다. 과거 역사와 반복되는 그렇기 모습이네요. 때문에 네. 문화대혁명이라는 것을 대혼란을 그 극복하고 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얘기되는 거는 단순히 사드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결국 중국과 바로 이웃에 있는 한반도의 필연적인 역사의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이걸 봐야지 그걸 단순히 지금 그 뭡니까 사드다 아니다 그러는 이거는 결국에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찬 우리 한반도 5천년 역사는 결국에는 중국의 침략에 대해서 그냥 무너지든지 아니면은 반토막일 지언정 신라 때 김유신을 비롯해 가지고 문무왕 때 정말 당나라 군하고 치열하게 분연이 일어나 가지고 전쟁을 했을 때 독립을 쟁취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래 지금 되듯이 이걸 어떻게 해야 그러면은 됩니까? 이 네. 부분을 저는 역사를 보는 시각에 있어 가지고는 중국이 이 단순히 사드 문제나 사드에 대한 보복으로 경제적인 압력을 가하는 네. 문제가 이 문제 사드가 아니라도 결국 이미 중국은 통일했고 힘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한반도에 압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여기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경제적인 손해를 하더라도 분연히 일어나가지고 여기 대해서는 주권이라는 측면, 군사 주권뿐만이 아니라 분연히 일어나가지고 결연한 의지로 대응할 자세가 되어 있을 때 우리나라가 제대로 민족 운명을 개척했지 거기에 실패를 하고 나면 결국 중국의 한 종속국가로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이 이야기가 나가는 것 자체도 제가 정치인이고 또 국회의원이 중국에서도 이 장면을 아마 모니터 할 것 같은 느낌이 할 수 있죠. 의원님 충분히 하시니까. 네네. 충분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조심스럽습니다만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취할 것은 단순히 사드에 대한 보복이냐 아니냐 관광객 매치 오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주권 군사 주권뿐만 아니라 주권에 대한 문제로 해가지고 결연하게 국민들이 일치 단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이거를 지금 민주당 쪽에서 문재인 그 전 대표를 비롯해가지고 너무나 애매한 태도로서 그 작은 경제적 이익에 그냥 국가 주권 자체를 흔드는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아니 그러면 의원님 지금 이 내용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이까지 깊게 생각 안 하거든요.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